자, 우리 여기다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을 insert new object에서 펑션 블럭이 아니라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름은 FC1로 들어가고 심볼릭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떤 놈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좀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펑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 FB 테스트 우리가 이제 펑션 블럭 테스트 했던 거를 요 FC1에다 이제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은 그냥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주시고 created in language는 레더로 해서 OK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FC1 블럭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FC1 블럭을 열어서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OB1에 있는 이 부분을 컨트롤 X 해서 펑션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필요 없고, 자, 우리가 OB1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지금 FC1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OB1로 가서 OB1에서는 네트워크에다가 자, 그럼 요 우리 좀 전에 했던 요 펑션은 저장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 OB1에서 펑션 여기 보시면 FC 블록 좌측에 FC 블록이라고 있는데 요 FC 블록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중간에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작업했던 그 펑션 블록들이 있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요 박스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펑션하고 원래 기능은 똑같습니다. 뭔가 입력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출력을 내보내 준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어떤 연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시간에 옛날에 했던, 수학이 아니라 산수 시간이죠. 저 같은 세대는 산수인데,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라는 값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 A 플러스 B 뭐 곱하기 2 이런 어떤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튀어나오는 값이 C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펑션. 그래서 얘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연산의 어떤 중간 값들을 저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결과값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값만 그냥 출력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하고 묶어서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뭐 어떤 복잡한 연산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펑션의 목적인데, 이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입력 요소가 있고 출력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펑션 블럭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값을 외부에서 설정을 해주면 튀어나오는 값이, 결과값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PLC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퀀셜한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저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뭔가 던져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로세스 제어 분야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이제 시퀀셜한 그런 제어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지금 한 것처럼
어떤 그냥 프로그램의 단위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필요할 때 그냥 가지고 와서 이제 사이클릭으로 그냥 스캐닝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OB1에다가 쭉 풀어 쓴 것 대신에 그냥 이렇게 기능 단위별로 묶어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얘가 지금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얘는 삭제해 버리시면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한번 이제 볼 건데, 자, 아날로그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듈이죠. 아날로그 모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외부에 있는 어떤 이제 신호들입니다. 신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들을 감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압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유량, 속도, 뭐 점도 등등의 어떤 물리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량을 단순하게 온오프로는 볼 수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되냐면, 처음에 이런 물리적인 값들을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라고 하는 이런 아날로그 센서들이 표준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표준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제어기가 인식할 수 있는 값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4에서 20mA의 전류 형태,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10V의 전압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센서 메이커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센서의 레인지를, 그 센서의 출력 범위를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센서는 여기서부터 뭐 한 18V까지 나와,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면은 제어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규격화된 전압 또는 전류의 출력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류 형태면은 뭐 0에서 20 또는 4에서 20,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미리암피아. 전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10V 사이. 그렇게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 값이 0에서부터 뭐 500도까지 변하는 어떤 레인지를 측정을 하는 형태다. 그러면 0에서부터 0일 때 0V, 500V일 때 10V라고 하는 값이 매칭이 돼서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력된, 센서에서 출력된 신호가 아날로그 입력 모듈로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입력 모듈. 실제로 이제 PLC에 아날로그 입력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내부적으로 ADC라고 하는 회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컨버팅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기라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PC잖아요. 컴퓨터거든요. 디지털 제어기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디지털 제어기가 인식할 수 있는 건 0일밖에 없습니다. 0일밖에. 그래서 얘네들을 아날로그적인 이런 신호들을, 아날로그적 변하는 신호들을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또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ADC의 역할이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장된 값을 CPU에 전달을 해서 이게 CPU가 설정한 그 어드레스로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반대 작용도 똑같습니다. 반대도 CPU에서 내가 출력 어드레스로 잡아놓은 그 어드레스를 어떤 값을 담아서 내보내주면 그 값을 DAC, 얘는 이제 거꾸로 변환하는 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DAC 회로를 거쳐서 이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 아날로그 값을 가지고 실제 이제 아날로그적인 액추에이터를 동작을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레밸브라든가 뭐 서버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동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 신호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게 또 뭐죠? 그 모터의 이제 속도 제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출력을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아날로그 모듈을 한번 하드웨어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드웨어 컴피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컴피그. 자, 하드웨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14C2DP라고 하는 이 컴팩트 모델의 CPU에는, 이 모델에는 지금 아날로그 5채널, 입력 5채널, 출력 2채널이 이렇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AIO-AO2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탭에 들어가 보면 어드레스가 나와 있죠. 752라고 하는 어드레스. 752.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어드레스니까. 그 다음에 인풋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 쪽의 채널을 이제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다 이렇게 V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채널들 0부터 뭐 이렇게 4번까지의 5개의 채널이 뭐 전압이라든가 이런 제일 마지막 채널은 이렇게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채널인데, 사용하도록 메저먼트 타입이 볼테이지 V라고 돼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커런트로 I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실 때는 deactivated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deactivate.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얘네들을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면 얘는 계속해서 ADC를 동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변환 시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채널이 많아지거나 한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의 또 그만큼의 지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다 그냥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우리가 사용할 채널만 액티베이트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이제 메저링 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저링 레인지. 그래서 메저링 레인지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V로 할 거냐, 아니면은 0에서 10V로 할 거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0에서 10V니까 0에서 10V로 이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나머지 뭐 인터퍼런스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일단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아웃풋의 타입은 전압으로 출력하겠다. 그 다음에 레인지는 0에서 10V로 하겠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채널은 디액티베이트 시켜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 자, 그 다음에 설정이 이제 끝났다면 세이브 앤 컴파일 하시고 설정 파일을 한번 모듈에다가 다운로드 한번 해주시고요.
move라고 하는 명령은 좌측에 여기 in이라고 되어 있는 좌측에 있는 값을 그대로 우측에다가 전달하는 전송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입력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값을 출력 채널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한번 시키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력 채널은 어떻게 우리가 표기를 하냐면 PIW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풋 워드 타입은 IW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출력 워드는 QW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날로그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PIW, PQW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드레스 기억하시나요? 어드레스가 아까 752였나요? 752. PIW752가 첫 번째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출력도 PQW75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펑션도 생성시켰고, 그 다음에 OB1 블럭도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펑션 OB1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OB1에서 모니터링을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값이 저는 지금 16864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16샵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헥사 값으로 아마 돼 있을 텐데 요거를 데시말로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시면 십진수로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이게 뭐 16샵 해가지고 막 0000 쭉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데시말로 이렇게 값의 형태를 변경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자,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값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한번 우선은 거기까지 한번 돌려서 실제로 출력값으로 표시가 잘 되는지 그거까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PIW752, PQW752. 그 다음에 값이 모니터링 모드에서 값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 아마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16샵 요거는 이제 16진수 표기 방식이니까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데시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값이 범위가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 같습니까?
0에서부터 27648까지 들어오는 게 요게 이제 얘가 이제 정확하게 0에서 10V로 인식하는 수고요. 물론 이제 실제 여기 미터는 약간의 이제 뭐 0.0 몇 볼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레인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압에서 보시면, 여기 전압으로 보시면 표현 범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V일 때 마이너스 27648, 그 다음에 10V일 때는 27648까지를 우리가 이제 얘가 인식하고 있는 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0V의 범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할 때 저거 얘기했었죠. 이놈의 워드 단위로 우리가 16비트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65536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면은 그게 반으로 잘려서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모든 풀 레인지 0에서 10V의 모든 레인지를 뭐 마이너스 10에서 10V의 모든 레인지를 이제 다 그 데이터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오버플로우 또는 상위 범위 또는 언더플로우 하위 범위라고 하는 일정 영역을 이렇게 이제 더 스페셜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범위는 10V인데 이것이 조금 오버가 돼서 10.0004V부터 한 11.758V 정도까지는 나머지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0에서부터 10V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10V 레인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에서 오버되는 것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까지는 이렇게 이제 상위 범위로 해서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그 다음에 그 값을 아예 넘어버리게 되면은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어떤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그런 범위로서 나머지 범위들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레인지는 0에서부터 10V니까 0에서부터 27648이라고 하는 범위로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는 상태인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 값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내가 전압으로 보고자 했을 때 0에서부터 10V의 범위로 보고자 했을 때 임의의 어떤 값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6. 몇 볼트로 들어오고 있는데 18192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우리가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몇 볼트인지 우리가 거꾸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0에서부터 10V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실제적인 상황으로 가보게 되면 그 0에서부터 10V라고 하는 전압 값은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값에서 대응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처음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자, 요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물리적인 값이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 있는 값은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현재 압력이 몇 바인지, 유량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이 값이 몇 볼트인지 또는 이 값이 디지털로 변환된 값이 27648이니 무슨 뭐 이런 값으로 알게 되면 결국은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또 계산해서 역으로 이제 이렇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그런 값들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환산된 값, 내가 알고 싶은 실제 값을 이제 우리가 PLC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변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는
물리적인 값이 전압값으로, 전압값은 ADC를 통해서 어떤 워드 데이터로 이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값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물리적인 값으로 변환되는 걸 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당연히 그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입력값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펑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C105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기본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펑션은 들어오는 레인지의 범위를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범위로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PIW35 여기서 뭐 35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입력하는 그 입력 채널에 채널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놈의 하이 리미트와 이놈의 로우 리미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출력값 아웃이라고 하는 이 출력값이 이렇게 이제 MD104라고 하는 뭐 여기서는 이제 MD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썼는데 실제 리얼 값으로 저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바이폴라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이 바이폴라라고 하는 항목은 내가 마이너스 영역부터 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플러스 영역만 인식을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폴라 값이 0이면은 양의 영역만, 바이폴라 값이 1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영역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요런 이제 펑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피가 뭐 500리터 되는 탱크 레벨에서 이제 리터 단위로 측정하고자 한다. 탱크가 비었을 때는 전압이 0V가 나오고 탱크가 다 차면 10V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모드는 마이너스 10,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냥 직접 한번 같이 적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리미트, 하이 리미트에 지금 들어가는 값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본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를 지정한다. 예제에서는 0에서 500m가 설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로우 리미트와 하이 리미트는 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실제 측정 레인지를 결국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온도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지금 0에서 10V가 출력이 되는데 그 측정 범위는 0에서부터 1000도다. 그러면은 로우 리미트는 0, 하이 리미트는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값으로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아웃이라고 하는 값은 실수 값으로. 자, 네트워크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좌측에 라이브러리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TI-S7 컨버팅 블럭 아래쪽에 보시면 FC105라고 하는 스케일 컨버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을 가지고 와서 롱에다 하나 붙여 놓습니다. 자, 이는 실제로 입력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어드레스죠. PIW 752. 자, 여기 이제 하이 리미트, 로우 리미트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출력될 그 레인지에 대한 하이 리미트, 그 다음에 로우 리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수값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현재 들어오는 전압값 자체는 0에서 10V지만 이게 0에서부터 100V, 100도씨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사용하는 물리량이 0일 때는 0도씨, 10V일 때는 100도씨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100.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0은 0.0으로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는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M 1.0은 오토네요, 그죠? 그래서 1.0 쓰지 말고 M 2.0 자, 이 스케일이 된 결과값을 이제 어디에다 담아줄 거냐. 자, MD 해서 얘를 20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MD 2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return 벨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출력 이제 이 FC105의 블럭에 어떤 에러가 없이 동작할 때 0 값을 이쪽으로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있는 return value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미의 어드레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담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W 10번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OB1과 지금 FC105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네, 다운로드 해주시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7V 정도의 입력이 들어온다. 7V 지금 7V 정도 제가 이제 맞췄고요. 그러니까 10V일 때 100도씨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 7V 정도 들어올 때 그게 70몇 도로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 단위로 환산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어로 봤을 때는 영도 들어오는 값이 올라가게 되면 최대값 10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648이라고 하는 요 지금 27648이라고 하는 요 값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리턴 밸류의 값도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정상적인 레인지 안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0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고 27648의 범위를 딱 조금 벗어나는 순간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레인지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출력되는 아웃풋 자체는 우리가 설정한 0에서 100도라고 하는 이제 레인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혹시 다 따라오셨나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 이제 좌측에 컴패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를 보시면 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 두 개의 값이 같으냐, 작으냐, 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그 결과를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놈이 GT 요거 같은 경우는 더 크냐, 1값이 2값보다 더 크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EQ 이런 거는 이제 같으냐, 1값과 2값이 같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EQ라는 게 있고 뒤에 언더바하고 I가 있죠. I가 있고 D가 있고 R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내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그 값들이 인테저 값이냐 아니면은 이 더블 워드냐 아니면 리얼 값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결과값은 지금 리얼 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얼 값을 내가 보고자 한다면 비교하고자 한다면 i라고 되어 있는 놈을 쓰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 요 비교, 즉 MD20에 있는 값이 30보다 더 크냐, 더 크다면, 그게 정말 참이라면 뒤쪽에 출력이 나오는 거고, 거짓이라면 뒤에 출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하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30V보다 크면 램프 1이 들어오고 50V보다 크면 램프 2가 들어오고 80V보다 크면 램프 3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미 뭐 변환하는 건 다 했으니까 지금 0에서부터 100V의 어떤 온도값으로 지금 측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30V보다 높으면 PL1이 들어오고 50도보다 높으면 PL2 그 다음에 80도보다 이상이 되면 80도 이상이 되면 PL3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세요. 네, 접점으로 뭐 인터락을 걸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컴페어 명령 두 개를 이용해서 구간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MD20 값이 즉 여기 이제 출력된 값이 온도 값이 30보다 크고 그 다음에 50보다 작을 때는 PL1을 그 다음에 50보다 크고 80보다 작을 때는 PL2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값이 80보다 클 때는 80이라고 쓰면 안 들어가죠. 80.0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리얼 값, 실수 값을 지금 이제 비교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 값으로 이렇게 80.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이상이 되면은 PL3을 켜준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는 항상 보고자 하는 위치에서부터 이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위 부분을 찍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PL1으로 왔고 그 다음에 50부터 두 번째 램프 그 다음에 80부터는 세 번째 램프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스케일링 작업까지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출력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과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정의 반대. 자, 밑에다가 또 하나 네트워크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자, 그 반대의 과정은 unscale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자, unscale 펑션 FC106입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동작시켰던 스케일의 반대 과정인데 사용자가 0에서부터 100%의 값으로 어떤 값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자, 여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례 밸브 또는 어떤 컨트롤 밸브를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고 싶다. 또는 어떤 모터의 속도를 0에서부터 100%의 속도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로우 리미트와 그 다음에 하이 리미트 값을 0.0에서 100.0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산된 값이 0에서부터 10V 또는 우리가 이제 요 그 바이폴라가 온이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10에서 10V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PLC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입력을 하기보다는 HMI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HMI에서 뭐 한 50%만 열려라 라고 이렇게 50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그 50이라고 하는 값이 요 언스케일 함수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출력 채널을 통해서는 50%에 해당하는 값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값이 5V라면 이제 5V가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것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네. 자, 우선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 값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예제에서처럼 이제 아까 그 스케일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주는 값은 실수 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아까 MD20을 썼고요. (20을) 뭐 그대로 써보죠. MD20이라고. 네. 들어온 값을 그대로 다시 또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0) 하이 리미트는 100.0이다. 바이폴라는 M2.0 MW10을 썼으니까 여기는 MW12를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아웃 값은 어디로 나가느냐? 실제 PQW752라고 하는 출력 채널을 통해서 PQW752라고 하는 아날로그 출력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는 요 in에 해당하는 어떤 값에 대해서 이제 출력으로 똑같이 내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는 뭐 반대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사용하셨던 처음에 그 뭐죠? PIW를 PQW75로 1대1로 무브 시켜주는 그 부분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중복이 되면 안 되죠.